김천에 이어 이번에는 영주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과 사흘 사이 8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능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팔봉산 갓바위에는 수험생들만큼이나 간절한 부모님들의 기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지난해보다 다소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1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경북 북부권 지역에 봉화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김천에 이어 이번에는 영주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과 사흘 사이 8명이 확진됐는데 고위험 시설에서 2차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올 3월 이후 잠잠하던 영주에서 8개월 만에 지역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발열과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70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후 가족과 지인 등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23일 오늘 급원 확진자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확인 즉시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였고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A씨의 동선이 중학교, 예식장, 식당, 동호회 등으로 워낙 광범위한 데다 탁구장, 어린이집 등 고위험 시설에서 2차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이틀 전 강원랜드 카지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관이 나와서 오늘 조금 파악을 해봤고요. 지금 60명으로 지금 안내된 부분은 혹시라도 밀접 접촉자는 아닌데 약간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겹침이 있었을 경우 이제 검사를. 김천대학교와 관련한 지역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3일 하루에만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김천에서는 불과 닷새 만에 확진자가 19명이나 늘었습니다. 안동과 포항 등에서도 연쇄 감염이 속속 확인되는 등 경북은 11월 들어 8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이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영주시에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에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등이 포함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23일 열린 영주시 코로나19 브리핑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일 오늘 급원 확진자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확인 즉시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였고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진자와 관련하여 추가 역학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체자가 592명이고 117명 검사 결과 8번에서 12번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47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검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확진자 동선이나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는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영주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개된 자세한 동선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영주시청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긴급히 어린이집 금일 휴원 조치하였고 9번 접촉자 손녀 12번 관련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생 100여 명 또 종사자 학부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광중학교는 원격 수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정되었던 위생업자 교육도 취소하고 28일로 예정되었던 영주댐 걷기 대회도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주시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2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학교와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는 대규모 집단 발병의 위험도 있는 만큼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12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고생한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인 12월 3일까지 생활 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셋째, 실내 음식점, 예식장, 장례식장, 실내 체육시설, PC방 등 접객업소에서는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및 뛰어앉기 등 거리두기 단계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때 이와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은 방문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에는 영주시 보건소나 영주 적십자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동선을 비롯한 역학조사는 현재 계속 추진 중으로 확인 즉시 시민 여러분께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외로운 독거노인들은 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각종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더한 소외감만 안겨주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그야말로 무인장벽에 갇힌 독거노인들.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죠. 독거노인, 가족과 떨어져 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뜻하는 말이죠.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독거노인의 수는 158만 9천여 명. 대전시 인구 149만 명보다도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해마다 5%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숫자만 늘었을까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독사도 함께 늘었습니다. 고독사란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2,500여 명이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갈 곳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많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무더위 쉼터나 무료 급식소 등 각종 공공시설이 문을 닫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갈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방역 우려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문화 콘텐츠 역시 상대적으로 정보화 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찾아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으니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달랠 공간은 더욱 줄어들겠죠.
코로나19는 가뜩이나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급작스레 찾아온 비대면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안전망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제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못지않게 긴장되고 간절한 게 학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도 수능 기도 명소로 유명한 팔공산 갓바위에서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학부모들의 뜨거운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돌계단 1365개를 밟아 오르면 평생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갓바위 부처가 나타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 추운 날씨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힐 만큼 독경 소리에 따라 절을 올리고 또 올립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한쪽에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초에 불을 밝힙니다. 학교에서 활동하는 일도 좀 적고 이러니까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죠. 다른 형아들 때보다는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힘내서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어요.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갓바위를 찾는 수능 기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개학도 미뤄지고 어수선하게 한 해가 지나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큰 상황. 그동안 힘든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달려온 자녀들을 생각하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한 마음이 큽니다. 어려운 시기 열심히 공부한 만큼 건강에 지장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해갖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쌓아온 노력들이 결실을 맺길 오늘도 갓바위에서는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민이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갖고 좋은 데 가길 바란다. 아빠가 화이팅 할게.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올 겨울은 지난해보다 다소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기후 감시 요소와 전 세계 기후 예측 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가와 토의한 결과 1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고 1, 2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지난해 겨울보다 추운 날이 많겠고 북쪽 찬 공기 영향으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수량의 경우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저기압이나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봉화 국민체육센터가 23일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에는 지역 기관 단체장과 군의원, 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봉화 국민체육센터는 2018년 착공해 지난 5월 준공됐고 지하 1층, 지상 2층, 총 4,934제곱미터 규모로 160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체육관은 볼링장과 수영장, 헬스장과 탁구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봉화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해서 매년 증가하는 체육활동 인구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향후 대규모 체육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봉화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복합 스포츠단지도 연말까지 추가로 지을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가 23일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고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